안녕하십니까. JK와 위기관리TV 행복한 시간 만들기의 박재갑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년부부의 가족관계 스트레스 중에서 시부모의 간섭과 잔소리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사회적 변화 및 의학의 발달과 위생보건기술의 향상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포인트 수준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16년에는 20.8%포인트로 되어 초고령사회로 될 것으로 통계청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적 문화의 유익과 유교적인 윤리의 갈등 속에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효와 가정에 대한 개념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통적인 개념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노인 세대들은 옛날과 같은 가정생활을 기대하기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세대들의 생활은 사회 참여기의 상실, 건강, 경제적인 문제 등에 따라서 모든 관심과 희망이 그 자녀들에게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결혼한 아들 내외, 특히 며느리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일, 아내의 역할, 며느리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등 많은 분야에서 폭넓게 역할을 해야 하므로 그에 따라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심리적 장애를 발생시키고 가족 원간의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시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시부모라는 특권으로 자녀들, 특히 며느리에 대한 간섭과 잔소리는 많이 생각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어느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임출이라는 다운 카페에서 인용하여 공유합니다. 첫돌이 지난 예쁜 아기를 보살피는 며느리는 사랑스러운 아기가 더 건강하고 멋지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먹여보려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하여 장만한 이유식을 맛있어 먹어봐 제발 한 입만 하면서 사정을 하는데 그러나 아기는 영 신통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합세하여 너나 맛있지 그게 애한테 맛이 있나? 하고 시아버지가 낼름 먹어보고 싱거워서 맛 대가리가 없다 하고 그래서 안 먹는다고 빈정거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물 말아서 밥이라도 먹이랍니다. 원래 다 그렇게 애 키우는 거라고. 애 키울 때 이랬다 해가면서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손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사탕, 과자, 빵 등을 사서 먹입니다. 제발 먹이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변비가 있어서 야채 등의 식이섬유 음식을 권유해 보지만 며느리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라지만 며느리는 시부모의 간섭과 잔소리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은 법무법인 한강의 시아버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이혼까지 가게 되는 30대 후반의 주부 사례입니다. 임신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친정어머니와 병원에 다녀온 뒤 친정에 먼저 임신 사실을 알렸다고 시아버지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분가를 할 때에도
시아버지는 매일매일 운한 전화를 할 것이며 토요일은 본가에서 자고 가야 하고 며느리가 혼자 외출할 때는 시아버지의 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해외 연수 기간에도 아기가 어리다는 이유로 같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생이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아버지를 두둔하고 나섰는데 이런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사례입니다. 위 건은 유사한 사례 등으로 이혼을 명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가족관계에서의 부모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요 주간 뉴스의 보도자료입니다. 21세기형 신고부 갈등에 대하여 서울시와 여성포털 이지데이가 공통으로 네티즌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2일 동안 진행한 플러스 마음의 고부갈등 극복기라는 주제의 설문조사에서 네티즌 3,235명이 참여하였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시부모에게 가장 크게 받는 스트레스가 뭐냐고 물었을 적에 무려 28%포인트는 가정살림의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와 대화가 잘 이루어지냐고 물었을 적에 세대 차이 때문에 대화를 해도 즐겁지 않다고 하는 응답자는 29%포인트였으며 잔소리 때문에 아예 대화를 피하는 경우도 14%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부 간의 갈등 해결 방법으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조언을 듣는다가 65%포인트 수준이었으며 특히 응답자의 26%포인트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설문을 진행한 팀장은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시부모와 며느리가 입장의 차이를 겪으면서 과거와는 다른 21세기형 고부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부모들이 명심해야 할 12가지는 한국 베트남 부부 모임 카페의 좋은 글에서 인용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에 대한 허상을 깨어야 합니다. 며느리는 시부모의 허상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에게 처음부터 믿게 보이려고 작정한 며느리는 없습니다. 며느리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격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밥 먹고 난 후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하고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서 빈둥거리는 꼴을 보게 되더라도 마음의 평정을 잊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당당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 특히 아들 앞에서 며느리의 흉을 봐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누구는 시부모에게 용돈을 얼마나 주더라는 등 들으라고 며느리에게 우회적으로 길들이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며느리는 상전이라기보다는 며느리에게 대한 배려입니다. 시부모가 며느리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면 그것이 결국 내 아들과 손주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부족한 며느리에게 각별히 잘해주는 것이 완벽한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돌아오는 것이 많습니다. 결과가 생각에 못 미치더라도 그 노력을 가상하게 보고 고마워하면서 며느리의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윗사람이니까 내 아들 집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월권 행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열 번째, 우리 집안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로서 며느리는 공평하게 대우해 주고 편안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11번째,
예전의 시집살이와 현재의 시집살이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12번째,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만 아니라 아들의 아내이며 손주의 엄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부모는 언제나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어 아들에게 갈등을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일방적으로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른이 먼저 잘해야, 결혼을 했다면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시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해줄 여력이 있어서 아들에게 지원해 주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생색을 내면서 보상을 며느리에게서 받으려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시부모라는 역할은 세월의 인륜을 통해서 쌓은 경험을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는 어르신들의 가치관이 쉽게 변하지 않는 사실을 인지하고 통제하고 이해하는 자세도 또한 필요합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 집착 없이 자식을 낳아주는 것, 체념하는 것을 배우고, 자식은 죄책감 없이 부모를 실망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배웠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행복한 시간 만들기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